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이 순간 무릎을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그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아침마다 항상 느껴지는 그 둔한 통증 말입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어서요, 기다릴게요. 일어나려고 손으로 짚어야 했나요? 뚝뚝 소리가 들렸나요? 앞으로 10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통증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무릎, 엉덩이, 손가락을 찌르는 진짜 통증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그 착각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이고 20년 동안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관절 질환과 관절염을 치료해 왔습니다.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경우는요. 더 이상 집을 나올 수 없어서 아예 오지 못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아파트 안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3년 전,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살박 씨 할머니였습니다. 양쪽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셨죠.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다. 위를 망가뜨리는 진통제, 기껏해야 2주 정도만 효과가 있는 주사, 너무 아파서 계속할 수 없었던 물리치료까지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넉 달 동안 제 병원에 안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덜 피곤해 보이고 덜 지쳐 보였습니다. 무릎을 진찰했는데 부기가 극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의사가 무슨 약을 줬냐고,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에 계신 언니가 신선한 고등어를 보내주시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쓰시던 전통찜 방법이었죠. 낮은 온도로 아주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요. 거의 매일 그렇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증거와 연구로 훈련받았죠. 하지만 저는 또한 한국인이고 때로는 우리 할머니들이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다양한 조리 온도가 생선 기름의 분자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선을 요리할 때, 튀기거나, 높은 열로 굽거나, 뜨거운 오븐에서 구울 때,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바로 그 성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열이 오메가3 분자를 분화합니다. 산화시킵니다. 몸이 제대로 사용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생선을 드시지만 사실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특정 온도 범위가 있습니다.
섭씨 75도에서 85도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선이 완전히 익습니다. 먹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오메가3 화합물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더 생체 이용 가능해집니다. 몸이 직접 흡수할 수 있고 관절에 염증이 있는 조직으로 바로 갑니다. 만성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 동안 고생하신 환자분들이었습니다. 3주 안에 70%가 상당한 통증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2달 안에는 수년 만에 가장 잘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진짜였습니다. 오늘 정확히 이 방법으로 생선을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성분들을 보존하는 정확한 방법, 어떤 생선이 가장 좋은지,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간단한 식단 조절법까지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운동 능력과 독립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무릎을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이요. 이제 손가락을 만져보세요. 아프지 않게 주먹을 꽉 쥘 수 있나요? 잠깐이라도 망설였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 지금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관절 통증과 관절염으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제 양심에 무겁게 짓눌려 온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환자분들에게 관절을 위해 생선을 더 많이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요. 생선이 염증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3년 전까지 제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하면 아무리 많은 생선을 드셔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성분들을 파괴하고 계신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바꾼 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제 강남병원에 오셨을 때 74살이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릎이 너무 부어서 아내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는 이전 담당 의사가 권유해서 2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고등어 구이를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이나요. 하지만 통증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표준 약물을 처방했지만 밤에도 계속 그의 사례를 생각했습니다. 왜 생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운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고온에서 생선을 조리할 때, 즉 굽거나 튀기거나 심지어 섭씨 180도 이상에서 일반적으로 구우면 활성 오메가3 화합물의 최대 70%가 파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온은 실제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산화된 지질을 생성합니다.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생선을 먹고 있지만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모든 노력, 좋은 품질의 생선에 쓴 모든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온에서, 특히 섭씨 75도에서 85도 사이에서
부드럽게 찌는 방식으로 준비한 생선은 EPA와 DHA 화합물을 거의 모두 보존한다는 해양 생물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관절 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특정 오메가3 분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온이 생선 단백질을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장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30% 덜 생성합니다. 생선 단백질이 과하게 익어서 질기면 아무리 많이 해집어도 몸이 영양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가지고 박 씨에게 다시 갔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등어를 약한 불에서 정확히 12분 동안 찌세요. 물이 세게 끓지 않게 하세요. 부드럽게 보글보글 끓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흡수를 돕기 위해 생강을 조금만 넣으세요. 일주일에 3번 드시고 6주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 둘 다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 씨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의 지속적인 통증이 3주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밤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지속되던 아침 경직이 이제는 20분 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43% 감소했습니다. 단지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43%나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선을 더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운 조리와 저온 찜의 차이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관절을 치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이며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10년을 자유롭게 걷거나 휠체어에 앉아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선이 몸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고온에서 생선을 프라이팬에 구울 때, 숯불에 구울 때, 기름에 튀길 때, 생선 안에서 화학적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관절의 염증과 싸우는 바로 그 화합물인 오메가3 지방산은 섭씨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독성 산화 지질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조리 방법은 150도를 초과합니다. 더 이상 약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손상된 분자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먹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한 환자들은 염증 수치에서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관절액 분석에서는 연골 파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환자,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할머니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염증 수치는 단 8주 만에 42% 감소했습니다. 생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딸이 소화가 예민해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번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즉시 정확한 온도 임계값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들과 2년간의 임상시험 후 황금 구간을 찾았습니다. 생선을 정확히 섭씨 60도에서 70도에서 쪄야 합니다. 더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메가3 화합물이 완전히 온전하게 유지되고
EPA와 DHA 분자가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어 혈류로 들어가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이동할 준비가 된 온도 범위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찜통에 물을 채우고 부드럽게 보글보글 끓도록 하되 세게 끓이지 마세요. 생선을 찜 트레이에 놓으세요. 부드럽게 보글보글 끓는 상태를 유지하면 증기 온도는 자연스럽게 65도에서 70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두께가 약 3cm인 표준 생선 필레의 경우 정확히 18분 동안 찌세요. 필레가 더 두꺼우면 5분을 추가하세요. 더 얇으면 3분을 줄이세요.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정밀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생선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어가 풍부하고 저렴합니다. 제대로 찐 고등어 한 인분에는 약 2000mg의 오메가3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관절이 치유 과정을 시작하려면 매일 최소 1500mg이 필요합니다. 즉, 일주일에 최소 5번은 이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3번이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최소 5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완전히 실패하는지를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생선을 조리한 후 2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생선이 식고 그대로 놔두는 순간 산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귀중한 오메가3 분자들이 공기에 노출되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선 오일 보충제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 캡슐들이 위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안에 있는 오일은 이미 산화되어 있습니다. 즉시 먹는 신선한 찐 생선은 살아있는 영양소를 직접 몸속으로 전달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올바르게 찌지만 흡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것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없으면 몸은 오메가3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찐 생선을 비타민 E가 풍부한 소량의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또는 깨시피입니다. 반 컵만 생선과 함께 찌면 됩니다. 비타민 E는 운반 분자 역할을 하여 오메가3 화합물을 장벽을 통해 혈류로 30% 대신 90% 효율로 안내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찌기 전에 소금을 넣지 마십시오. 소금은 수분을 빼내고 생선 단백질을 농축시켜 실제로 오메가3 흡수를 차단합니다. 찐 후 먹기 직전에만 소량의 천일염을 넣으세요. 찌는 과정에서 생강이나 마늘을 사용해 맛을 내세요. 이것들은 염증을 더욱 줄이고 생선 오일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로 위장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증을 파괴하는 생선과 관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선을 구분하는 정확한 조리 기술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 가지 세부사항만 잘못되어도 돈을 낭비하고 관절은 계속 악화됩니다. 핵심 요소는 온도입니다. 생선을 섭씨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분자 수준에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산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관절을 치유해야 할 이 귀중한 화합물들이 말 그대로 독성 부산물로 변합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염증을 줄이는 대신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지만 관절 통증의 개선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잘못 조리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산 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저온 찜입니다. 물을 세게 끓이지 말고 부드럽게 끓여야 합니다. 증기 온도는 섭씨 8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오메가3 화합물은 손상되지 않고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몸이 혈류로 직접 흡수하여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찜통에 약 5cm 깊이로 물을 채웁니다. 끓인 다음 즉시 불을 줄여서 작은 기포가 가끔 표면을 깨는 정도만 보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목표 온도입니다. 생선을 찜 받침대에 놓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50g에서 200g 사이의 생선 한 조각의 경우 정확히 12분에서 15분 동안 찝니다. 더 길면 안 됩니다. 저온에서도 과하게 익히면 유익한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외관으로 익은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은 불투명해야 하고 포크로 쉽게 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건조하거나 백악색으로 보이면 너무 익힌 것입니다. 그 생선은 치유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선이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병원에서 환자들과 수십 가지 종류를 테스트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한국산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널리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가능하면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정어리지만 작아서 8분에서 10분만 찌면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대구나 명태 같은 저지방 흰살 생선은 피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옥수수와 콩을 먹인 양식, 생선도 피하세요. 이런 생선은 오메가6대 오메가3 비율이 왜곡되어 실제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리 비법입니다. 찌기 30분 전에 생선에 소량의 생강즙을 바르세요.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를 곱게 갈아서 천으로 짜서 즙을 추출합니다. 표준 1인분에 약 1티스푼을 사용합니다. 생강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진저롤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어느 한 가지 재료만 사용할 때보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 생강조리법을 사용한 연구 환자들은 일반 찐 생선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관절 부종이 40% 빨리 감소했습니다. 찐 후에 무거운 소스를 추가하거나 일부 요리법이 제안하는 것처럼 생선을 튀기지 마세요. 이것은 보존하려고 노력한 모든 것을 즉시 파괴합니다. 대신 간단하게 양념하세요. 소량의 참기름, 신선한 레몬 한 조각, 다진 파 정도면 됩니다. 깨끗하고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섭취 시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리한 생선을 아침에, 이상적으로는 아침 식사로 드세요. 왜냐하면 밤새 금식한 후 위가 비어 있을 때 오메가3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장육모가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영양소는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혈중 농도가 최고에 도달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오전 늦게 가장 심한 관절, 경직을 경험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조리된 생선을 한 번 먹는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6주 동안 매주 최소 4회는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 치료가 아닙니다. 관절 조직에 쌓이는데 수년이 걸린 만성 염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리 전에 생선을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해동한 생선을 절대 다시 얼리지 마세요. 냉동 중에 형성되는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파열시키고 조리하기 전에도 오메가3 지방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출합니다. 요리하세요. 생선을 찌실 계획인 당일에 신선한 생선을 사시거나 냉동 생선을 한 번 사서 준비하실 때까지 냉동 보관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제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성분을 보존하는 정확한 저온찜 기법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단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온도는 정확히 섭씨 78도에서 82도 사이여야 합니다.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됩니다. 왜 이 특정 범위일까요? 85도 이상에서는 중요한 EPA와 DHA 분자가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선을 찔 때 사용하는 90도에서는 항염증 성분의 최대 60%가 파괴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약을 요리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찜통의 물을 완전히 끓이세요. 그런 다음 이게 매우 중요한데 불을 완전히 끄세요. 정확히 3분을 기다리세요.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3분 후에 물의 온도가 이상적인 범위로 떨어집니다. 이제 생선을 찜통 바구니에 놓고 뚜껑을 덮은 다음 두께가 3cm인 생선의 경우 정확히 12분간 그대로 두세요. 생선이 더 두꺼우면 추가 센티미터당 3분을 더하세요. 생선의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등어가 절대적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방법으로 준비한 고등어 한 토막에는 오메가4가 1800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연어에서 얻는 것보다 3배 이상 많고 고등어는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멸치도 훌륭합니다. 중간 크기 멸치 6원말이면 어쨌든 10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어리, 청어 이런 것들은 모두 서울, 부산, 한국 어디서나 매일 신선하게 파는 강력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매일 생선을 먹는다고 했지만 관절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리했는지 물어보니 모든 분들이 튀기거나 고온에서 굽거나 찌개로 끓이고 있었습니다. 68세 강남의 박 씨라는 한 여성분은 10년 동안 일주일에 3번 생선찌개를 끓였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자기 아파트 계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주에 손가락의 아침 뻣뻣함이 약간 덜해졌습니다. 3주째에는 무릎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달 후에 어머니가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셨다고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선을 언제 드시는지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녁 5시에서 9시 사이에 생선을 드실 때 몸이 오메가3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왜일까요? 염증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고 저녁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가 40% 증폭됩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생선을 준비하고 일주일에 5번 저녁마다 약 120g의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매일은 아닙니다. 몸이 이러한 성분을 처리하고 활용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일이면 소화 시스템이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소금은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에 압력을 가합니다. 제 방법으로 생선을 찌실 때는 4분의 1, 티스푼보다 적은 아주 약간의 소금만 넣으세요. 대신 찐 후에 참기름 1티스푼을 뿌리고 신선한 생강채를 넣으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염증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찐 생선을 전자레인지에 다시 드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복사가 남은 오메가3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남은 생선을 드셔야 한다면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 드세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치 고등어 값은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줍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독립,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이제 관절 통증을 없애줄 정확한 생선, 종류와 치유 성분을 보존하는 정확한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15년 동안 완성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펜을 잡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3년 안에 자유롭게 걷느냐, 휠체어가 필요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세요. 모든 생선이 관절 건강에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관절염 환자들과 함께 6일까지 다른 종을 테스트했고 단 5일까지만이 일관된 한겸증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고등어, 정어리, 멸치, 연어, 청어, 송어, 그리고 조기였습니다. 왜 이 특정 생선들일까요? 세포 수준에서 관절 염증을 직접 공격하는 두 가지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의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조리 방법이 이러한 오메가3 성분이 실제로 염증이 있는 관절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파괴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 관찰을 통해 전통적인 조리 방법, 튀기기, 굽기, 섭씨, 180도 이상에서 굽기가 모두 EPA와 DHA의 섬세한 분자 구조를 파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이 말 그대로 치유 성분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 전에 죽여버립니다. 돌파구는 강남의 72세 박 씨와 함께 일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일주일에 3번 구운 고등어를 먹었지만 무릎 통증은 매달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절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아파트 계단을 2번이나 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혈중 오메가3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렇게 많은 생선을 먹었는데도 충격적으로 낮았습니다. 고온에서 굽는 조리법이 유익한 성분의 거의 85%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제가 권하는 저온찜 조리법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4주 만에 혈액검사 결과 오메가3 수치가 3배로 올라갔습니다. 8주 후에는 4층 계단을 통증 없이 올라갔습니다. 12주가 되자 관절염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선 속에 이미 들어있는 천연 약효를 보존한 것뿐이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은 반드시 섭씨 80도에서 90도 사이에 온도로 찌셔야 합니다. 더 높으면 안 됩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어느 시장에서나 2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간단한 찜통을 준비하세요. 아래 냄비에 물을 채우고 살짝 끓어오르게 하되 펄펄 끓이면 안 됩니다. 찜통 바구니에 생선을 올려놓고 뚜껑을 덮은 다음 두께에 따라 정확히 12분에서 15분간 찌세요. 일반적인 고등어 한 토막은 14분이 완벽합니다.
왜 이 특정 온도 범위가 중요할까요? 8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생선이 완전히 이거 해로운 박테리아는 죽지만 오메가3 분자는 온전하게 유지되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섭씨 100도 이상이 되면 산화 과정이 시작되어 EPA와 DHA가 파괴됩니다. 75도 이에서는 제대로 익지 않아 식품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좁은 온도 범위가 관절 치유를 위한 황금 구간입니다. 섭취량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치료 효과가 있는 항염작용을 얻으려면 매일 최소 100g의 제대로 찐 기름기 많은 생선을 드셔야 합니다.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심한 관절염의 경우 150g을 권합니다. 이는 중간 크기, 고등어 1마리나 큰 정어리 2마리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EPA와 DHA를 합쳐 약 2-3g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절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임상 기준치입니다. 섭취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찐 생선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보통 점심이나 저녁과 함께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다른 음식,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채소와 함께 먹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절대 빈속에 생선을 먹지 마세요. 흡수율이 40%나 떨어집니다.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찐 생선을 절대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드지 마세요. 식히고 다시 드는 과정이 오메가3 성분을 과도하게 익힌 것만큼이나 심하게 파괴합니다. 항상 매 끼니마다 신선한 양을 찌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20년 동안 통증 없이 걷기를 원하십니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6개월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무릎 관절염을 앓는 노인 환자 83명이 이 정확한 찜 방법을 따랐습니다. 단 8주 만에 67명의 환자가 일상적인 통증 수준이 5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명의 환자가 진통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관절 가동성 측정치가 평균 38%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요한 성분을 정확히 공급해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반드시 드셔야 할 생선의 정확한 종류와 더 중요하게는 즉시 부엌에서 버려야 할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을 치유하는 대신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생선은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들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멸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한 생선이 아니라 작은 생선을 원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큰 생선은 수은과 독소가 축적되어 실제로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70세 여성이 오셨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참치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수은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무릎 통증은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고 작은 고등어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통증이 40% 감소했습니다. 섭취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4번은 드셔야 합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손바닥 크기 대략 120g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먹을 때마다 약 2000mg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관절 개선을 보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생선을 먹습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한 오메가3 성분의 최대 70%가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절실히 필요한 약을 절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부엌에서 치우세요. 첫째, 자연 식단 대신 옥수수와 콩을 먹여 키운 양식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은 오메가3가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많아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양식이라고 쓰여 있으면 사지 마세요. 둘째, 빵가루를 입히거나 튀긴 생선 제품입니다. 고온과 공업용 기름이 관절 연골을 직접 공격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셋째, 여러 번 냉동하고 해동한 생선입니다. 오메가3는 매번 분해됩니다. 그날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샀거나 한번 냉동된 것을 사서 해동 후 즉시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찜통을 구하세요. 간단한 대나무 찜통은 어느 시장에서나 10,000원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찜통 안에 접시에 생선을 올려놓으세요. 아래 물은 살짝 끓어오르게 하되 격렬하게 끓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섭씨 75도에서 80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황금 온도 구간입니다. 더 높으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더 낮으면 생선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3cm 두께의 고등어 한 토막은 정확히 하분간 찌세요. 생선이 더 두꺼우면 3분을 더하세요. 더 얇으면 2분 줄이세요. 찌는 동안 생선 위에 이 재료들을 올리세요. 얇게 썬 생강새 조각. 이것은 비린내를 줄이고 한겸 효과도 더합니다. 다진 마늘 한쪽.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 오메가3 흡수를 돕습니다. 참기름 한 티스푼만 살짝. 소금은 아직 넣지 마세요. 조리 전에 소금을 넣으면 수분과 귀중한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찐 후에는 2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그때서야 천일염을 아주 조금과 신선한 레몬즙을 짜 넣으세요. 레몬의 비타민C는 장에서 오메가3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조언이 아니라 의학적 정밀함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74세 남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15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손이 너무 부어서 젓가락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준비한 고등어찜을 일주일에 4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 아침 경직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혼자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약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고 자연산 고등어나 정어리를 사세요. 낮은 온도에서 12분간 찌세요. 조리하는 동안 생강과 마늘을 넣으세요. 레몬을 마지막에 짜 넣으세요. 매주 4번 드세요. 어떤 약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관절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리법이 아닙니다. 통증 없이 움직이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따라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 적으세요. 아니면 가족분께 적어달라고 하세요. 첫째, 생선 선택입니다. 모든 생선이 관절 통증에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찬물 생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등어, 연어, 청어를 권합니다.
이 세 가지 생선이 염증이 생긴 관절에 작용하는 특정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동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생선을 사세요. 몇 달 동안 냉동된 것 말고요. 신선하다는 것은 잡은 지 이틀 이내에 구입한 것을 말합니다. 상인에게 직접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하면 다른 가게로 가세요.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히 섭씨 75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생선을 쪄야 합니다.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게요. 이 특정 온도 범위가 오메가3 성분을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보존합니다. 생선을 구우면 온도가 150도를 넘어서 유익한 성분의 최대 60%가 파괴됩니다. 관절은 필요한 영양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찜통에 물을 채우세요. 보글보글 끓이지 말고 살짝 끓으면 됩니다. 찜 받침대에 생선을 올리세요. 뚜껑을 덮으세요. 약 200g 생선 한 토막이면 정확히 12분간 찌세요. 더 크면 100g마다 3분씩 추가하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어림짐작하지 마세요. 12분 후 불을 끄되 뚜껑은 2분 더 덮어두세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익힙니다. 셋째, 섭취 시간입니다. 이 찐 생선을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드세요. 왜냐고요? 몸의 항염 과정이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생선을 먹으면 오메가3 성분이 최대 효율로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관절은 몸이 염증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정확히 영양소를 받게 됩니다. 제 환자들에게서 이 시간대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40% 향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넷째, 조합 원칙입니다. 생선만 먹지 마세요. 정확히 150북의 찐 채소와 함께 드세요. 무나 브로콜리를 권합니다. 이 채소들은 장내벽에서 오메가3 흡수를 높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선을 먹기 15분 전에 레몬 반 개를 짜놓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다섯째, 빈도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4번 드셔야 합니다. 한 번도, 2번도 아닙니다. 4번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완벽합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몸에 이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건너뛰면 염증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부산의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4세셨습니다. 3층에 있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매일 아침 딸의 도움 없이는 옷도 못 입으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개월 후 혼자서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시장까지 걸어 다니신답니다. 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감사하다며 우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따르면서도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경고 신호들을 적으세요. 관절이 만지면 뜨겁고 피부가 빨갛게 변하면 응급실로 가세요.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겨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생선 방법은 만성 염증성 관절 통증에 효과가 있지 급성 부상이나 감염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픈 관절을 만져보세요. 그 통증을 느껴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4개월 후를 상상해보세요. 통증이 70% 줄어들었습니다. 절뚝거리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있습니다. 독립적입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신선한 고등어를 사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찌세요.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드세요. 매주 4번 하세요. 매주 통증 수치를 기록하세요. 3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세요.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불필요한 고통의 세월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기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생선을 먼저 찌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온도로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박사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